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 삼양식품이 올해만 주가가 한 190%가 올랐다라고 굉장하네요.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수출주네요, 수출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한son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양도 거의 이제 올해 들어서 배 이상 올랐고요. 이 사조대림 뭐 최근 한 5일 정도만 해도 7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트렌드를 통해 돈의 물길을 들여다보는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son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먹는 것 관련된 주식이 다 상한가예요. 뜨겁습니다. 빙과류가 상한가까지 갔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참치하고 어묵 만드는 회사 주가가 상한가다. 오늘도 주가가 좋아요. 사조대림 얘기인데 이게 다 사실은 김밥 때문이다. 아유, 김밥이 무슨 상관이죠? 네, 사조대림이 지난 14일 코스피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도 주가를 보니까 제가 28%까지 이야. 오른 걸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김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조대림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사조오양 등 그룹주의 주가도 일제히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사조대림이 한식 레시피를 담은 냉동김밥 3종을 출시해서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간 이렇게 수출용 냉동김밥은요. 우양이나 올곳 등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주로 생산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냉동김밥이 라면과 함께 K푸드 열풍을 이끄는 품목으로 부상을 하면서 사조대림도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조대림은 사실 식품업계에서는 김밥 세트의 강자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요. 김밥에 들어가는 김과 맛살, 햄, 참치 등 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조대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냉동김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김밥과 관련해서 이미 높은 경쟁력을 우리가 보유했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진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조대림은 지난 4월부터 초도 물량과 추가 발주 물량을 합해서 모두 36톤을 미국행 배에 이미 실었거든요. 이는 김밥 몇 줄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5만 5천 줄에 해당하는 15만 5천 줄이요? 분량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매달 7만 2천 줄 가량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사조대림의 냉동김밥은요. 검수 절차를 거쳐서 이달부터 미국 내 한인 식료품 체인인 H마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또 대형마트인 트레이더조에서도 조만간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이렇게 사조대림까지 뛰어들면서 주요 식품사 간 이 냉동김밥 수출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CJ 제일제당이 일본에서 냉동김밥을 생산을 해서 일본, 호주 등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롯데웰푸드도 올곳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위탁 생산한 김밥을 이제 미국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고맙긴 한데 냉동김밥이 무슨 맛일까? 현지인들 입맛에 그렇게 쏙쏙 맛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김밥 반갑고요. 국내 시장에서 라면,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파는 이 식품 종목들 주가가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가 K푸드 테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 특성상 이 테마가 하나 잡히면은 관련 주가 이렇게 일제히 크게 오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과거 2차 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장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K푸드라는 겁니다. 그 K푸드 증시의 그 주가의 그 상승 시장은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 삼양식품이 올해만 주가가 한 190%가 올랐다라고 굉장하네요.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수출주네요, 수출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한son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양도 거의 이제 올해 들어서 배 이상 올랐고요. 이 사조대림 뭐 최근 한 5일 정도만 해도 7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또 메로나로 또 유명한 빙그레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빙그레도 사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분석에 주가가 올해 들어서 마찬가지로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빙그레나 뭐 삼양식품이나 이거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는 소문만 들리면 이제는 주가가 그냥 바로 반응하는 얘기가 스쳐도 한 방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막걸리도 사실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적으로 찍힌 게 아닌데 막걸리 인기 있다더라 하는 순간에 또 이제 국순당이라는 그 종목이 30%또 오르는 지난 11일에 이렇게 오르는 현상도 있어서 이 최근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이게 참 했습니다. 희한한 반응이죠. 네. 먹을거리 관련한 식품주가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실제로 정말 매출이 이제 가시화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좀 이제 과도하다 이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막걸리 맛을 아는구나 외국 분들도. 그러게요. 막걸리라 하면 모름지기 성인용 요구르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장을 튼튼하게. 자, 조 기자님. K푸드 인기가 높다 보니까 한인마트도 대형마트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그래요? 네, 대표적인 곳이 H마트인데요. 이곳은 1982년 뉴욕시 퀸스 우드사이드의 작은 한인 슈퍼마켓으로 문을 연 곳인데요. 현재는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곳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아계 식료품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요. 미국 전역에만 97개 매장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쇼핑센터를 3,700만 달러를 통째로 사들이면서 또 굉장히 큰 화제가 소리인데요?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H마트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해 미국인이 구매한 신라면만 5억 개인데 이 대부분이 H마트를 포함한 한인마트에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뭐 틱톡을 통해서 김밥이나 불닭볶음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인마트를 이용하면서 이 한인마트의 매출도 굉장히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좀 눈여겨볼 것은 기존에는 한인마트가 주로 한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었다면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뉴욕타임스는 H마트 고객의 30%가량이 비아시아계 고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이런 H마트가 아시아계 식료품점의 이제 상징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미국인의 입맛까지 좀 바꾸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H마트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관련 유통업계들도 비슷하게 라면이나 냉동만두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경쟁에 이렇게 함께 합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H마트 등 이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미국 전역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예전의 틈새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현지 유통업체들도 그래서 물건 떼답한다고 하는데 K푸드라는 게 그냥 테마로 그칠지 네. 아니면 하나의 트렌드가 될지 이 기자님이 보기에는 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기대감만으로도 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잠깐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공장도 사실 증설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은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인기로 이런 K푸드가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또 재밌는 게 그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 K푸드의 세계화의 원인을 좀 분석하는 그런 스터디 주제로 삼았다는 것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CJ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이 식품 기업으로 처음으로 이 하버드 경영대 교재에 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실적도 이제 구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전문가들은 사실 이 K푸드의 인기의 비결로 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가 워낙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이게 반짝 인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퍼져나간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네요. 영상하고 음악으로 먼저 딱 치고 나가고 쟤네들 입은 거 뭐야? 쟤네 먹는 거 뭐야? 바른 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침투해 나가는 건데 애니메이션을 딱 띄어서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거기에 나온 모든 캐릭터와 움직이는 것들이 장난감이 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지 지켜보고요. 아니 10대와 20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운세 앱으로 이 어린 친구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역술인을 찾아가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담되죠, 좀. 부담되니까 이렇게 좀 접근성이 쉬운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앱 분석 업체 자료를 보면요. 국내 사용량 상위 5개 운세 어플리케이션의 10대부터 30대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한 104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20만 명으로 이렇게 한 14%가량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여기서 좀 인기 있는 포스텔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포스텔러 가입자의 83%가 MZ세대로 분석이 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가입자를 보면은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비중이 36%라고 해요. 신규 가입자에서. 그래서 이제 10대부터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 운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이 뭐 유료로 결제하는 것도 있고 뭐 무료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40대 이상은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이나 아니면 신문 뉴스 등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집계가 됐고 이 Z세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분들은 이 운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콘텐츠를 접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운세 앱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운세 해설 영상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해설도 해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용띠인데 네. 뭐 가령 검색할 때 용띠 6월 아니면 용띠 2분기 운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맞춤으로 진짜요? 자르륵 나와서 역술인 분께서 나오셔서 뭘 조심해야 되고 올해 이번 달 좋은 색깔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색깔을 약간 맞추는 느낌이 아니겠죠? 네, 아니 보면 또 맞췄을 텐데 아직 제가 못 봐서요. 이게 그 유튜브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보드 자료를 보면은 현재 운세와 관련된 유튜브 국내에서만 와.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고 청년층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몰린다는 건 여기에 돈도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 업계가 이들 어플리케이션 업계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산업화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VC 업계 분들은 이거 산업화도 가능하다, 기업화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텔러를 운영하는 운칠기삼이 최근에 이제 VC로부터 해서 85억 원 규모로의 투자를 받았고요. 이 포스텔러 같은 경우 운칠기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 앱 카테고리에서 16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경쟁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VC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투자사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 왜 투자했는지를 이제 밝혔는데 이게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람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시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계속 불안할 거다. 우린 네. 불안에 투자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을 본다는 거는 내가 내일이 너무 많고 소위 잘 나갈 때는 운세가 뭐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짬이 없잖아요. 맞아요. 바빠서. 근데 점이라도 한번 봐볼까 이거는 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Z세대들이 운세와 점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재미와 흥미를 꼽는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뭐 정신이나 심리적 안정과 현재 고민이나 문제 해결 등도 2, 3위를 기록했고요. 사실 20대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뭐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도 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내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한다. 이것이 답변 비율이 4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Z세대들은 인생에 뭐 큰 고민은 아니더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MBTI 검사처럼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운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 성적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 뭐 해서 어떤 사람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바탕이 되는 것 같은데 의견이 좀 갈리네요. 김종숙님. 어머나 우리 아들도 보고 있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염장환님은 MBTI 열풍에 이어서 일종의 유행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압구정일 때 타로집 점집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 달라진 분위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티 시장에서 K뷰티 잘 나간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뷰티 디바이스, 그러니까 미용 기기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K-뷰티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집에서 스스로 외모를 가꾸는 홈뷰티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용기기 시장에서는 뷰티테크 전문 기업은 물론이고 뭐 제약회사나 정보기술 부문 대기업까지 가세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2018년에 1,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2022년에 2,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8년에는 3,6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 조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의 배경에는 집콕 문화로 인해서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화한 면도 있고요. 특히 가성비도 좀 매력적인데요. 사실 피부과에 가면 적게는 수십만 원 들고 또 시간도 드는데 집에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뷰티테크 기업인 APR의 메디큐브 AGR이 좀 국내에서는 좀 선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올해 2월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도 좀 공모가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앞서 LG전자도 홈뷰티 기기를 내놨었고 요즘엔 제약회사들도 뷰티 시장에 많이 뛰어들어서 뷰티 디바이스에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높다고 좀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집집마다 한두 대씩 이제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맞아요. 기기가. 우리나라에서 팔다 이제 수출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는 최근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20대들 사이에서 안티에이징 열풍이 불고 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에이징이 노화잖아요. 네. 그걸 안티한다는 거니까 난 안 늙을 거야라고 몸부림을 친다는 건데, 네. 20대들 이러기 있기 없기? 네, 20대 아직 안 늙었는데 안 늙었는데 왜 누구랑 안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누구랑 네. 싸우고 있는지 좀 의문인데요. 네. CNN이 그 미국 20대 사이에서 얼굴 주름을 펴주는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게 유행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20대가? 네, 20대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대가 자주 쓰는 그 틱톡 보면은 그 안티에이징 영상 총 조회수가 79억에 달하는 곳도 있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102억 회, 주름 같은 경우에는 24억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20대 여성들이 노화가 싫어서 30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상들이 많다라고. 야, 진짜 했습니다. 너무한다. 이 반응은 찐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이 미국 성형외과 학회 통계를 보면요, 2022년 보톡스 등 주름 개선 주사를 맞은 미국의 20대는 3년 전 2019년에 비해서 70% 이상 야.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와. 사실 주름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디다 맞죠? 주름이 없는 얼굴 부위에 맞는 베이비 보톡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보톡스가 이 주름 특정 근육까지 가는 이런 주사인데 근육이 아니라 이 피부 진피층에 소량의 보톡스를 침투를 시켜서 이 잔주름의 형성을 예방하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주름을 아예 싹을 자르겠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직 주름 안 보이지만 와. 미리 좀 맞겠다라는 예방 효과라고 하고요. 한 번 맞을 때 최대 한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데요? 비싸죠. 네. 그런데도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노화 예방 시술로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글로벌리 사실 국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장 성장률도 2030년에는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국내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좀 공략에 힘쓰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20대까지 뛰어들면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미용 의료기기 네. 업체들이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돈이 될 것 같은 이 유망 기업들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모펀드인데요. 요즘에 사모펀드들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아키메드가 이달 초에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시스 메디칼을 9,9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배우 이영애 씨를 전속 모델로 기용 중인데요.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이고요. 고주파를
AI/MR을 이용한 기기들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같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나 루트로닉도 사모펀드 운용사에 인수가 됐는데요. 최근 2년간 M&A 시장이 좀 불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좀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파는 것보다 이 디바이스가 판매 단가가 높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 비싼 건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팔아도 좀 이익이 많이 남고요. 또 성장성이 많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국내 시장의 그 업체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네요. 이정림님이 20대가 그러면 50대는 어떡하라고요. 50대는 얼마나 노력을 하란 얘기예요. 두 분 이거 문자 보이십니까 화면에?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최애란님 의견은 우리 광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모니터가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읽고 최애란님. 싶은데요. 20대의 불안증, 주름. 이영희님, 너무 빨리 하면 관리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피부가 좋고 수분이 꽉 채워진 콜라겐 가득한 상태인데 여기다 자꾸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조한송 기자님? 언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화장품 업계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슬로우 에이징이 좀 트렌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출 천천히 수는 늙을 없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늦추겠다 이러면서 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 디바이스가 성장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봤다 흡수율이 낮다. 그러니까 기계로 넣어야 된다. 주사 넣는 것처럼. 그래서 와.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뭘 많이 알아서 탈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송,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